상함수 파트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온 거는 원래는 교육과정이 아니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내용이거든. 아이들이 꼭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총 4가지를 배울 거예요. 거기 단어는 보면 총 4가지 단어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사인 법칙 이라는 걸 배울 거고, 사인 법칙 배운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들을 총 정리할 거예요. 삼각형 넓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도 있고 새로 배우는 방법도 있고, 삼각형 넓이. 그 다음 얘네 3개를 가지고 이제 활용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활용 문제들을. 이 4가지를 다 배우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삼각형에는 세 각과 세 변이 있죠. 그리고 꼭지점을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로 쓰죠. A, 스몰 b, 스몰 c. 우리가 삼각형에서 세 점과 세 각을 6요소라고 해요. 삼각형 6요소. 우리는 이 6요소들을 구하는 방법들이에요. 저 3가지 방법들이. 이거 2가지. 이 2가지 가지고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파트 있었죠. 합동 파트. 합동 뭐뭐 있었니? 세세스 합동, 사스 합동, 와스 합동, 아하, 사스 합동에 다 뭐 있었니? 아스 합동, 이런 거 있었죠. 각 3개 알려줬을 때 삼각형 하나로 결정된다. 합동. 그래서 만약에 이거 3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3각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두 변과 한 각 알려주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문제를 풀 거거든. 3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3개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건 6요소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삼각형 6요소들을.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부터 한번 보면, 사인 법칙이 뭐냐면, 우리 삼각형에서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내가 얘를 꼭지점,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처럼 이렇게 돌려버리면 지금 여기 변의 길이가 커지겠죠? 지금 각도가 클수록 변의 길이는 커지는 거죠. 이 C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럼 각이 커질수록 변이 커진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삼각형에서. 각이 클수록 변은 클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각이 2배 된다고 해서 지금 변도 2배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변이랑 각은 비례하진 않아요. 만약에 각이 여기가 2대 3대 4라고 해서 얘도 2대 3대 4를 이루진 않아요. 각이랑 변은 비례하지 않지만, 대신에 A 대 B 대 C, 변의 B가 뭐랑 비례하냐면, 세 변의 길이 B는 그 마주 보고 있는 사인 값에 비례해요. 사인 값에.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비례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과 변은 비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 한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 그리고 한 변과 그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 내용이고요. 사인 법칙 내용. 그럼 그게 정말로 비례하는지 증명해야겠죠. 왜 비례하는지? 우리 사인 법칙은 외접원에서 증명을 해요. 삼각형 3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존재하겠죠. 반드시 존재할 테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옮기면 우리가 중3 때 이 호에 대한, 여기가 원주각이죠. 삼각형 중3 때 배운 게 한 호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다 똑같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 A랑 A-의 각은 똑같겠죠. A와 A-의 각은. 그럼 내가 여기를 중심이 지나게끔 그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인가요? 90도가 되겠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그럼 내가 여기를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2R이 하고 놓을게요. 지름을.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 직각삼각형을 바라보고서 사인 A는 뭐라고 읽을 수 있나요? 사인 A가 사인 A 다시랑 똑같은 건데 사인 A 다시는 뭐랑 똑같아요? 빗변분의 높이. 내가 이거 각을 중심으로 사인 값을 읽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높이죠. 이쪽이. 그럼 사인 A라는 거는 외접원의 지름분의 A 이렇게 나오겠죠. 외접원의 지름분의 A. 같은 방법으로 하면 사인 B도 외접원의 지름분의 B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사인 C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외접원의 지름분의 C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는 사인 A분의 A. 그리고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는 사인 B분의 B.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는 사인 C분의 C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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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다는 거죠. 하나의 공식이 나오네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라는 하나의 공식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례식을 읽어보면 지금 얘를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3 때 읽는 거. 그래서 A 대 B 대 C는 그 마주보고 있는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뭐냐면 세 변의 길이 B는 그 대각. 마주보고 있는 걸 대각이라고 하거든. 대각선에 있는 각. 대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라 한다는 게 사인 법칙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얘는 이미지를 외우는 거예요.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사인.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는 공식은 외웠고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려주고 나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적용을 못해요. 처음에. 이거 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 쓰는지를 외울 거예요. 언제 쓰는지. 언제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첫 번째는 마주보고 있는 한 변과 한 각을 할 때 만약에 이 마주보고 있는 얘랑 얘를 알려줘요. 문제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을 알면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문제를 통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 알려주면 사인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만약에 이 A라는 변 알려준 다음에 양 끝각을 알려줘요. 그럼 삼각형의 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 각도 아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접원 관련돼서 외접원의 반지름 내용이 나왔어요. 아 그럼 이거 사인 법칙 쓰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인 법칙이 외접원이랑 관련이 있거든. 외접원이랑. 그래서 언제 쓰는지랑 그리고 얘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나는 지금 얘는 변이고요. 얘는 각에 관련된 성질인 거죠. 지금 나는 변을 좀 각의 정보로 바꾸고 싶어요. 변을 각의 정보로. 그럼 A라는 것을 그러면 sin A 곱하면 2R 곱하기 sin A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나 문제 풀다 보면 각의 내용을 변의 정보로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sin A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은 거니까 2R이랑 sin A랑 바꾸면 sin A는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외접원의 지름분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언제 바꾸냐면 우리가 이제는 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변으로 다 바꿔서 삼각형의 정보를 읽을 거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써놔보세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외접원에 지금 삼각형이 있는 거죠. 외접원. 그러니까 외접원 나왔으면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지금 A 각이 세타 여기 45도고요. 그리고 R이 10이래요. 그때 A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다시 말해볼래?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가 똑같아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2R과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도 알려줬고 마주보고 있는 한 각과 한 변을 알려줬죠. 마주보는 한 각과 한 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사인 45도 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 20과 똑같다 라고 해서 A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30도래요. 그럼 사인 30도 분의 5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라고 해서 반지름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A와 반지름 줬죠. 마주보고 있는 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라고 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죠. 세타가 몇이야? 자리 바꾸면 2분의 1인 거니까 세타 몇 도? 30도. 만약에 얘가 예각이란 말이 없었어. 그러면 2개 써줘야 되죠. 둔각일 수도 있고 사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파이고요.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은 2개죠.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예요? 몇 도? 150도. 그러니까 얘를 하나 예각이 아니라고 했으면 둘 다 써줘야 돼요. 가끔씩 내신에서 얘 안 쓴 다음에 하나만 써서 감점 시켜버려요. 하나만 써가지고 둔각까지 생각해야 돼요. 둔각. 그 다음에 우리 볼록다각형에서 B랑 D랑 똑같아요. 볼록다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먹어 들어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먹어 들어간 게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B랑 D가 90도래요. 얘도 90도, 얘도 90도. 그랬을 때 A가 45도고요. 그리고 AC가 2 루트 2일 때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사각형이 무조건 이 사각형을 그리면 이 네 점은 무조건 한 원 위에 있니? 한 원 위에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주면 무조건 한 원 위에 있거든, 세 점은. 근데 여기다 점을 여기다 찍은다고 해서 네 점이 무조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3-2학기 때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런 거 배웠거든. 한 원 위에 있으려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마주보고 있는 합이 180도가 되면 세 점은 한 원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점은. 근데 얘가 90도래. 그럼 얘는 원의 뭐라는 거니? 지름이겠네요.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고요. 그럼 다음 구하라는 거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구해주면 되겠죠. 사인 법칙. 그러니까 외접원 나왔으면 사인 법칙. 그럼 사인 A 45도분의 여기 BD 걔는 뭐와 똑같아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라고 해서 BD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삼각형 ABC에서 지금 A, B, C 이렇게 있을 때 지금 A가 60도, B가 45도, 그다음 A가 10일 때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을 알죠? 그럼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적용하면 사인 60도분의 10은 사인 45도분의
B와 똑같다. 사인 45도분의 B와 똑같다. 그러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B를.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보면 다음을 증명해 보래요. 다음을. 삼각형 ABC에서 지금 각에 대한 정보를 줬죠. 각.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인 A분의 A는 이 모양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인 C분의 C는 왜 저번에 지름과 똑같다. 그럼 내가 사인 A를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길이 표현으로 바꾸면. 길이 표현으로 바꾸면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는 2R분의 C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2R 이렇게 약분하면 두 변의 길이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저는 삼각형이 될 조건이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네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 B, C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sin A, sin B, sin C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B 대신에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2R 곱하기 sin B. 그럼 내가 여기 자리에다가 2 곱하기 얘는 지름 곱하기 sin B. 얘는 지름 곱하기 sin A. 더하기 얘는 지름 곱하기 sin C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름은 다 약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sin B는 sin A 더하기 sin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관계식을. 그 다음에 각의 B가 3대 4대 5래요. 그럼 길이 B도 3대 4대 5인가요? 아닌가요? 각은 길이에 비례한다고 안 했죠? 길이 B는 sin 값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말 자체가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인 거 알고 있나요? 180도인 거 알고 있죠.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 그럼 얘를 3대 4대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각도는 180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전체 합에다가 1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슥슥. 그럼 얘는 4, 16, 4, 5, 20. 그럼 얘가 45도. 얘는 몇 도예요? 60도. C는 15 곱하기 6. 얘 몇? 7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sin 45도. 얘는 sin 60도. sin 75도는 알려줬죠.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알려준 거니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각에 대한 표현을 다 변에 관한 표현으로 다 바꿀 거예요. 변에 관련된 표현으로. 그럼 여기다가 내가 C는 얘 대신에 지름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도 다 지금 길이랑 각이랑 섞여 있는 거니까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럼 2R분의 B의 제곱. 얘가 2R분의 C A 곱하기 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지름 곱하기 B. 그럼 좌변을 보면 공통인수 뭐로 뽑을 수 있니? 4R제곱으로 뽑을 수 있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좌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공통인수 뭐로 뽑을 수 있나요? 네, 4R제곱. 4R제곱분의 1에 여기 C 앞에 있고 여기 C 여기 있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판별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얘가 지금 절반의 제곱 sin A, sin B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반인 거니까 sin A 제곱 A sin 제곱 A 플러스 sin 제곱 C 얘가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각을 보고서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의 정보로 바꿔야 되거든.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대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네, 두 변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만약에 이런 성질이 얘가 성립한대요. 직각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각에 대한 정보를 다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2R분 A, 얘는 2R분의 B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R분 A의 제곱, 얘는 지금 2R분의 A의 제곱인 거니까 4R 제곱의 A제곱 더하기 4R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공통인수 뭐가 있어요? 지울게. 얘랑 얘랑 4R제곱인데 제곱하는 거니까 몇 R제곱이니? 네, 16 R제곱분의 1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4R제곱 있고요. 그 다음 또 4R제곱 뺄 수 있는 거지. 그럼 4R제곱 4R제곱 빼면 16R제곱분의 1에 얘는 A제곱에 여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4R제곱분의 1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요. A제곱도 길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 빗변이 B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거 지름분의 A를 넣는 이유는 지름분의 A라고 고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어차피 그냥 굳이 이렇게 2R분의 A라고 쓰지 않고 어차피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그 길이 B가 똑같은 거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가 AK, BK 여기다가는 CK 넣고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거든. 비례상수에 써가지고 길이 B랑 sin 값에 비례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는 2R분의 A라고 바꾸는 거 연습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푼 거예요. ABC 삼각형을 풀어라 라는 말은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지? 네, 삼각형 육요소를 구하시오 라는 말과 동치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A가 2라고 알려줬고요. B는 2루트 3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C도 구해야 되고 얘는 30도 알려줬고 나머지 이 각과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거죠. 3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려준 게 뭐뭐예요? 양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 얘를 알려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을 낳는 거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사인 법 적용하면 사인 30도 분의 2는 그 다음 얘랑 얘 사인 B분의 2 루트 2 그럼 두 대각선이 곱한 게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그럼 곱하면 지금 얘가 2 사인 B는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사인 B가 될 수 있는 게 몇이에요? 사인 B. 두 개죠, 두 개. 2분의 루트 2가 될 수 있는 거는 몇몇? 45도랑 135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180도에서 네. 그럼 첫 번째 지금 각 B를 구했는데 각 B가 45도면 얘는 몇 도예요? C는? 105도?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C는 뭐로 구하면 되죠?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C분의 사인 C가 몇 도죠? 105도죠. 105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105도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거니까 105도 C
30도, 135도, 105도. 105도를 모르니까? 105도를 모르면 뭘로 구하지? 잠깐만. 사인 30도분의. 잘못 썼구나. 2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3이죠. 여기 2루트 3이죠.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2루트 3이니까 얘가 사인 B가 뭐가 나와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몇 도인가요? 60도, 120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각도가 만약에 B가 이제 45도라고 하면 나머지 C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라고 하면 사인 C는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면 90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90도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두 번째, 만약에 각 B가 120도면 C는 몇 도예요? 30도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제 이등변 삼각형이죠? 30도? 30도? 그럼 얘는 2.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합동 조건이 SSS, SAS, ASA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려준 거는 얘랑 끼인 각이 아니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요소를 구해보면. 많이 실수해요. 처음 풀 때 이거 하나만 구해놓은 다음에 감점 당해오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파악을 해야 돼요. 육요소가 아니면 하나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는데, 코사인 법칙을 거기 책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근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 하면 코사인 제2법칙을 말해요. 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말하면 그냥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옛날에 이제 교육과정에 빠졌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빼냐 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과생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코사인 제2법칙이. 문과들은 코사인 제2법칙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과생들은 얘를 피타고라스 다음 많이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은 코사인 제1법칙은 뭐냐면 코사인 제1법칙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인 건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A인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요. 내가 이 두 변과 양 끝각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난 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방법적인 건데 이렇게 내가 수성의 발 내려가지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이 각과 이 변으로 삼각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있죠. 얘는 C 곱하기 뭐니? 코사인 B 이렇게 쓰는 거죠. C 곱하기 코사인 B.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B 곱하기 코사인 C.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A라는 변 자체가 결국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코사인 제1법칙 언제 쓰냐면 양 끝과 양 변을 할 때. 양 끝과 양 변을 알려줬을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쟤를 쓰라는 건데 얘가 105도고요. 30도, 60. 얘가 45도, 얘가 60도. 그런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얘를 구하래요. 지금 양 변과 양 끝각을 알죠?
근데 내가 이걸 사인 법칙 쓰겠다라고 쓰면 사인 105도 값을 몰라요. 아, 그럼 내가 여기다 수선해봐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는 이 코사인 45도고요. 이 길이는 3 코사인 60도니까 두 개 더하면 밑에 길이가 나오겠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코사인 제1법칙은 양끝과 양변을 할 때. 그럼 이쪽으로 내려서도 할 수 있겠죠. B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C는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은 뭐 중요도는 떨어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제2법칙이 엄청 중요해요.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제2법칙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일반화했다라고 좀 생각하면 편한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이거를 좀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좋은 거를 굳이 직각삼각형에만 쓰지 않고 내가 얘가 그냥 일반 삼각형에도 쓰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반 삼각형에도.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은 이제 똑같이 쓰는 거야. 난 얘를 빗변으로 보고 싶어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같지는 않겠죠.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얘가 삼각형인 거니까 나머지 빗변의 제곱이 얘네 둘의 합보다 커요, 작아요? 얘가 예각인 거니까. 얘가 크면 둔각, 작으면 예각. 이런 거 배웠죠, 중학교 때. 같으면 직각.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겠죠. 그럼 얘를 같게 만들고 싶어요, 같게.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같게 만들면 되냐면 뒤에다가 빼면 되겠죠. 뭘 얼마나 뺄 거냐면 2AC 코사인 B만큼 빼면 같아져요. 코사인 제2법칙이거든. 이거를 이미지로 외워요. 이미지 봐봐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 있죠. 나머지 변. 양변에 피타고라스 정의 쓰는 것처럼 나머지 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양변 낀 코사인 각. 다시 난 얘를 빗변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A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양변 코사인 낀 각. 다시 이번에 난 얘를 빗변으로 보고 싶어요.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코사인 낀 각. 이미지화해서요. 이미지화해서.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야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가지거든. 증명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코사인 제1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사인 제1법칙. 우리가 코사인 제1법칙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이 B는 아까 코사인 제1법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A 코사인 C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그 다음에 우리 A는 어떻게 표현해요? C 이거 아까 괜히 지웠네.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C는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전체에다가 B 곱하고요. A 곱하고요. C 곱해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되거든. 코사인 제1법칙 이용해가지고. 여기 양변에 B를 곱하면 식 자체가 B 제곱 A부터 쓸게요. 여기. A 제곱은 얘가 AC 코사인 B 더하기 AB의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죠.
일단 b 곱할 거니까 b 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될 테고요. 그다음 c 제곱은 얘가 지금 bc 코사인 a 더하기 ac의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뺄 거예요. 두 개를. 네. 그러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 게 c제곱은 이라고 쓸 거죠. c제곱은 그럼 내가 얘를 아니야 이렇게 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얘네들이 더하고 얘를 뺄 거니까 여기에 지금 bc 코사인 a bc 코사인 a는 지워지겠죠.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죠. 그럼 이 ab의 코사인 c 그럼 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 더한 다음에 빼면. 그럼 얘를 아까 정리해주면 c제곱은 이렇게 넘기면 c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까는 지금 피타고라스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이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내신으로 얘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 증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얘를 이제 잘 활용하면 돼요. 활용. 코사인 제곱법칙을. 문제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곱법칙을 언제 쓰냐가 또 중요한데 내가 얘를 빗변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너네가 읽어볼래? a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요? 나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처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나 더 빼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변 3개 나왔고요. 그 다음 한 각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제 쓰냐면 첫 번째 세 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 쓰는 거고요. 한 각과 두 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두 길이 알려준 다음에 한 각을 알려주면 얘 a를 구할 수 있죠. 만약에 a, b, c 세 개를 알려주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도 외워야 되는데 코사인 a는 이 코사인 a는으로 바꾸면 얘를 넘기고 a제곱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얘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코사인 a는으로 그냥 고친 거예요. 얘 넘기고 a제곱 넘긴 다음에 양변 2bc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얘도 그림으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요.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양변 이렇게 2 곱하기 양변 그 다음에 양변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얘를 가지고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양변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할 수 있겠죠? 난 얘를 가지고 코사인 제곱법칙 쓰고 싶어요. 그럼 너네가 말해봐요. 2 곱하기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c제곱 처음에 그림으로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보고 읽는 거죠. 이렇게 그림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B가 30도고요. 그다음 C가 45도고, 그다음 B가 2래요. 그리고 C가 2루트 1이에요. 그럴 때 A와 얘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양 변과 양 끝각을 줬네요.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제1법칙이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코사인 제 무슨 법칙? 1법칙. 양 변과 양 끝각을 주면, 양 변과 양 끝각을 주면 코사인 제1법칙. 그래서 수선해봐요.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죠. A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는 2루트 2 코사인 30도 더하기 이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 각은 180도에서 얘네 둘의 각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몇 나와요? 105도.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도 내가 105도에 대한 사인 값을 모르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이란 파트를 배우면 쟤를 또 구할 수 있어요. 105도도. 지금 우리는 못 구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가 3, 4이고 끼인 각 60도를 알려줬네요. 그럼 두 변과 한 각을 알려줬죠. 그럼 무슨 법칙? 두 변과 한 각을 알려줬어요.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언제 쓰냐가 중요해. 언제 쓰냐. 이거를 사인 법칙을 적용할지 코사인 제2 법칙을 적용할지 코사인 제2 법칙을 적용할지는 그거는 이제는 언제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은 세 가지였죠. 사인 법칙. 언제 써야 된다 그랬니? 사인 법칙. 한 각과 마주보고는 한 각과 한 변을 알려줬을 때 사인 법칙. 한 변과 양 끝각 알려줬을 때 사인 법칙. 매저번 내용 나왔어요.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제1 법칙은 양 끝과 양 변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코사인 제1 법칙. 코사인 제2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그럼 코사인 제2 법칙. 두 변과 한 각을 알려줬어요. 그럼 코사인 제2 법칙. 그거를 애들이 처음에 잘 적용을 못해요. 근데 그것도 막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언제 쓰라는지. 그냥 공식을 알려준 다음에 알아서 풀어라는데 애들이 뭘 적용해야 될지 처음에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쓰는지를 조금 익혀주라는 거예요. 지금 두 변의 길이가 3, 4이고 끼인 각이 60도니까 여기가 뭐 3, 4, 끼인 각이 60도라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한 변, 여기를 구하래요. 그럼 두 변과 한 각을 알려줬으니까 코사인 제2 법칙. 우리가 B변의, 얘를 B변으로 보면 B변의 제곱은 제곱. 피타고라 정의 쓰는 것처럼 쓴 다음에 2 곱하기 양변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A가 나오겠죠. 그럼 평행사변이 ABCD에서 AB가 3이고 BC가 5일 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거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각이 똑같은 거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똑같은 거고, 평행사변형. 그러면 지금 AB가 3이고요. 지금 BC가 5고요. ABC가 60도래요. 그랬을 때 지금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서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이 합이 몇 도니? 180도인 거니까 얘가 120도네요. 근데 얘가 5면 얘도 5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에서 두 변과 한 각을 아는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제2 법칙 써가지고. 지금 보기 문제니까 끝까지 답은 내진 않고요. 지금 세 변의 길이 알려줬죠. 세 변의 길이. 여기 6, 5, 4.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B, C니까 여기가 C.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는 코사인 A를 구하래요.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마주보는 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A가 0도부터 90도 사이일 때 지금 얘가 성립함을 보이래요. 아까 얘가 성립함은 예각임을 보였죠, 아까. 정말 그런지 증명해 보래요. 정말 그런지. 그럼 내가 얘를 B제곱 쪽에다가 A제곱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얘는 세 변의 길이 ABC는 0이 아닌 거니까 내가 EBC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나요? 양변에다가? 양변에 EBC 나눠도 상관없니? 양변에 EBC? 나눈 거예요? BC는 0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2 곱하기 양변의 제곱의 합 마주 보이는 각 코사인 몇? 코사인 A가 되겠죠. 코사인 A가 양수래요. 0도부터 90도이면. 맞죠? 코사인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같은 원리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 마이너스 A제곱이 지금 양수인데 양변에 EBC 나눠주면 이렇게 될 테고 어차피 얘가 지금 삼각형 길인 거니까 양수기 때문에 부동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그럼 얘가 이제 코사인 A고요. 음수라고 했겠죠. 이렇게 되겠죠. 음수. 그럼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코사인 값은 양수니 음수니? 음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 좀 풀어보면 지금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했죠. 삼각형을 풀어라. 그럼 삼각형에서 뭐 구해주라, 다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B가 60도고요. C가 45도고요. 그리고 C, 얘가 2.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 적용해야겠니? 처음에. OS 굴려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제법칙, 코사인 제법칙. 처음에 뭐 적용해야 돼요?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지금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아는 거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 B랑 이제 A를 구할 건데 그럼 사인 45도분의 2는 사인 60도분의 B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2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인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될 테고 B가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몇 도예요? 75도죠. 75도에 대한 사인값 모르죠. 근데 지금 양변과 양끝각을 알려줬네요. 그럼 무슨 법칙? 양변과 양끝각. 무슨 법칙? 코사인 제 1이니 코사인 제 2니? 코사인 제 1법칙. 코사인 제 1법칙은 이렇게 수해봐 내려가지고 2 코사인 60도 더하기 여기는 루트 6 코사인 45도 이렇게 구해주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푸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뭘 쓰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지만 딱딱 바로바로 이게 바로바로 적용하거든. 뭘 적용할지. 그럼 B가 지금 60도고 여기 C가 45도고 A가 3 플러스 루트 3 이래요. 플러스 루트 3. 그럼 무슨 법칙 쓰고 싶나요? 얘가 몇 도죠? 75도? 그럼 75도의 사인 값을 모르잖아요. 사인 값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는 얘랑 얘를 구해야 될 텐데 얘랑 얘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쓸 수 있는 게 지금 마주 보이는 각과 변을 알지만 사인 법칙 못 쓰죠. 그럼 내가 미지수가 2개니까 식도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겠네요. 그럼 2개씩을 세울 거예요. 그럼 얘랑 마주 보이는 변과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인 45도분의 C는 사인
60도분의 B.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곱하면 2 루트 3C는 2 루트 2B. 그럼 내가 2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식 하나 더 찾을 거예요. 식 하나 더. 식 하나를 코사인 J버치 쓰는 게 좋겠니? 코사인 J1버치 쓰는 게 좋겠니? 1 쓰는 게 낫겠죠. 코사인 J버치 쓰면 제곱 나오거든. 제곱.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럼 여기 양변과 양끝각 안다고 생각하고 수열바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는 C 코사인 60도 더하기 B 코사인 45도라고 해서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인 거니까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우리 배웠으니까 그거 깨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만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거 적용하는 연습. 삼각형 ABC를 풀어라는 건 육요소를 구하라는 거고. 안 풀었죠 이거? 지금 A가 45도, B가 2, C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칙 적용해야겠어요? 두 변과 한 각을 알죠?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일 법칙. 일단은 코사인 제일 법칙은 양변과 끝각 알아야 될까 일단 제끼고 사인 법칙 아니고 코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는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각을 알아야 되죠.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모르는 거니까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 두 변과 한 각 알면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다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코사인 제이법칙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세 변을 알거나 아니면 두 변과 한 각 할 때. 그거 아니면 사인 법칙. 어차피 코사인 제1법칙은 잘 안 쓰니까 거의.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해보고 아니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먼저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빗변으로 생각하고서 빗변의 제곱은 4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하면 8 플러스 2 루트 12 마이너스 양변 되겠죠? 2 곱하기 양변 루트 6 플러스 루트 2에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몇이죠? 200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뭐 지워지겠죠? 이거 정리하면 지워지면 이게 12 4 루트 3 얘 곱하면 뭐죠? 얘를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죠?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 얘 곱하면 마이너스 4 얘는 약분됐고 2 곱하기 루트 2 루트 곱하면 2 그럼 남는 거는 지금 얘 지워지고 8만 남겠네요. 8 그럼 얘가 지금 2 루트 2가 되겠죠. 2 루트 2 한 변과 한 각을 알았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 쓸 건데 얘가 변이 더럽게 생겼죠. 그럼 이쪽 각도 내가 못 구하는 각이라는 거예요. 75도나 105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2라고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각도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을 구하지 말고 이 각을 먼저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각을 구하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몰라요. 그래서 이 각을 보고서 사인 법칙 쓰면 얘랑 일단 사인 법칙 적용하고요. 사인 45도분의 2 루트 2는 사인 b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고 루트 2에 사인 빈 거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럼 B 값이 뭐가 돼요? 각도가? 근데 원래 두 개 나오죠, 원래는. 30도랑 몇 도 나와야 돼요? 150도인데 당연히 얘가 가장 작은 길이니? 가장 작은 길인 건데 그럼 각도 가장 작아야겠죠. 그럼 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둔각되는 거. 둔각되면 얘가 가장 길이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몇 도? 3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요? 105도. 그러니까 105도에 대한 사인 값을 모르죠. 105도는 그래서 이제는 이상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근데 내신 되면 105도도 이제 외워서 계산해요. 그 중등기하로 얘를 유도할 수는 있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변의 길이가 나왔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똑같이 풀면 되겠죠. 똑같이 풀어보면 돼요. 얘랑 같은 문제인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요. 그때 AM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그리고 지금 AB가 10이고요. BC가 18일 때 BC가 18이면 이만큼이 9인 거죠. 그 다음 CA가 15. 얘 하면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 생각나나요? 중선정리? 중선정리가 뭐였지? 수학학에서 이제 중선정리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수학화가 아니라 수학상에서 배우죠. 수학상에서 이제는 좌표평면 파트 배우고 중선정리라는 거 배우거든. 얘를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도 배우죠. 파푸스 중선정리. 파푸스 중선정리는 여기 A, B 있고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증명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만큼 여기가 C, 여기가 이만큼이 D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되니? 양변의 제곱의 합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 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얘를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증명하거든. 양변의 제곱의 합은 C제곱 더하기 D제곱 합의 2배. 파푸스 중선정리. 근데 얘를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얘를 이제 언제 쓰냐도 중요해요. 언제. 항상 이제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여기다 중점 보조선 내리잖아요. 언제 쓰냐면 얘는 양변의 제곱의 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변의 제곱의 합. 그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게 어려워요. 보조선을 내가 긋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문제에서 양변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보조선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다음에 파푸스 중선 정리를 써야 돼요. 지금 수상은 아닌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 얘가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푸스 중선 정리 쓰면 양변의 제곱의 합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의 2배 하면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는 건데 근데 내가 이거 파푸스 중선 정리 몰라요. 그러면 다르게 풀어야 될 거잖아요. 파푸스 중선 정리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내가 까먹어가지고. 까먹었으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각이죠. 공유하고 있는 각. 그럼 내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이버티 쓰면 x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 양변 코사인 b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난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의 코사인도 얘니? 지금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이 각을 공유하고 있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세 길이를 다 아네요. 그럼 우리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겠네.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양변 2 곱하기 12 곱하기 9이 18. 그 다음에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이렇게 코사인 b를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가 보이면 이렇게 바로 금방 나오는데 이제는 안 보이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 각의 이등분선 이 BC와 만나는 점은 각각 D라고 한대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도 기억나나요? 중2 때 배우는 건데.
양변의 b는 밑변의 b와 똑같다. 그 비례식 뭐 닮음 이용해서 증명하지. 이거 하트 공식이라고도 외우는데 많이 이렇게 하트 모양에서 a 대 b는 이거 대 이거와 똑같다 라는 공식. 그러면 얘가 각을 이등분했을 때 BC와 만나는 점을 T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랑 연결되는 거니까 얘가 10이고요. 얘가 지금 18이고 얘가 15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인가요? 2대 3이죠. 그럼 얘도 2대 3인 거고.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 몇인가요? 5, 6, 얘는 9 이렇게 나올 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AD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면 되겠죠. 코사인 J 법칙. 근데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죠. 전체 삼각형에서. 전체 삼각형은 전체 길이 아는 거니까. 코사인 B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얘를 X라고 놓고서 이거의 제곱은 코사인 J 법칙 써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는 계산이고요. 이쪽은.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변의 표현으로 다 바꾸라는 거거든. 각의 표현을 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얘는 변의 표현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J 법칙. 2 곱하기 양변. 양변 몇? BC. BC가 양변이겠죠. BC. 그 다음에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B 코사인 B의 양변은 뭐예요? 2AC 양변 제곱의 합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그 다음 B 양변 곱해주면 여기 제곱 붙고 A 양변 제곱하면 여기 제곱이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전개해보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승 얘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4승. 그러면 지금 얘가 A제곱 B제곱은 지워지고 남는 거는 얘랑 얘랑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C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넘어오면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얘랑 얘랑 이제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 4승 마이너스 B의 4승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인수 뭐가 보이나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남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을 테니까 공통인수 묶은 거예요. 얘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합차 공식인 거니까 뭐야? 네? C제곱으로 묶으면 네 여기에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야, 잘못 묶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는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는 A랑 B랑 똑같다는 거고요. 얘가 0이라는 거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고 얘 또는 얘인 거니까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B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뭐 이쪽은 그냥 이제 계산 파트 하는 거는 너네 이제 공식에 조금 익숙해져라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공식에 좀 익숙해져라. 사인 A는 길이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2R분의 A. 코사인 B는 양변. 이 양변의 제곱의 합 얘는 2R분의 C. 약분해주고 그러면 지금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될 테고 하면 뭐가 돼요? A와 B와 똑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탄젠트 관련된 건 배운 게 없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코분했어. 사인 제곱 A는 코사인 A분의 B인데
배고파서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요. 약분할 수 있는 거. 뭐야? 나 왜 그러고 있지? 지금? 이상한 거 같아 지금 나.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그러면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는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차피 2R분의 A고 얘는 2R분의 B고 이렇게 약분하면 위에랑 똑같죠. 모양이 1번이랑 답이 똑같이 나오겠네요.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사인 법칙 언제 써요? 세 가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을 할 때, 그리고 한 변과 양극각 할 때,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할 때. 코사인 제법칙 언제 써요? 네, 세 변의 길이, 그리고 두 변과 한 각. 네, 그리고 코사인 제1법칙은 한 양극과 양변과 양극각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넓이들을 조금 정리해 볼 건데 두 변의 길이가 삼각형 넓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 같이 정리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 넓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넓이 아는 거. 제일 쉬운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아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중3 때 얘가 세트하고 얘가 A, B 이렇게 있을 때 양 변과 게임각 할 때 넓이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죠. 이런 거.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내접원의 반지름 R, 스몰 r.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이렇게 쪼개서 구했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면 얘 높이도 R, 얘도 높이도 R.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세 개 더해가지고 구해준 거죠. 삼각형 넓이를. 세 변을 할 때 얘는 교과 과정 바뀐데 해롱 공식이란 게 있어요. 해롱 공식. 교과 과정 바뀌라서 뭐 따로 증명은 하진 않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일단 S-를 구해. S-. S-라는 건 세 변 길이의 절반.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절반. 그런 다음에 진짜 넓이는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롱 공식.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자연수일 때 쓰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쓰지 않아서 뭐 많이 까먹는데 S-를 구해요.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12. 이제 6이죠. 그럼 뭐 넓이는 루트에 일단 S- 찍고요. 6. 그다음 6 빼기 5, 6 빼기 3, 6 빼기 4를 곱해주는 거예요. 6 빼기 5는 1, 6 빼기 3은 3, 6 빼기 4는 2.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6이죠. 근데 실제로 얘가 3대 4대 5니까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3 곱하기 4 나누기 2하면 6 나오죠.
얘가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모든 삼각형에서 다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회로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회로 공식은 세 변의 길이 절반 한 다음에 그 절반을 찍고 길이 다 빼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얘는 증명하는 게 너무 거기에는 없는데 교과서에도 없어요. 이거는 실력 정석의 이제 증명 과정인데 증명 과정이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증명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그리고 얘가 또 안 좋은 점이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서 이중근호 풀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딱 자연수로만 이쁘게 돼 있을 때만 써요. 이쁘게 돼 있을 때. 다음 우리 세점 할 때 쓰는 공식 있죠. 세점 할 때. 우리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고 사성호 공식이라고도 하고 혹시 기억나요? 만약에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주고서 넓이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좌표를 세로로 쓰는 거죠. 세로로. S1, Y1, S2, Y2, S3, Y3 쓴 다음에 첫 번째 좌표를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산 방법은 이렇게 2분의 1에 이렇게 뺄 건데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들어오고 이쪽에 제 곱해서 더한 게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좌표가 1,2고 B 좌표가 3,4이고 C 좌표가 뭐 마이너스 1,5래요. 세 점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결정되겠죠. 그때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에 1,2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3,4 마이너스 1,5 1,2 그런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뺄 건데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얘 곱하면 몇이야? 4 얘 더 곱하면 15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번에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6 마 4 플러스 5 얘 계산한 게 삼각형 넓이. 사성공식, 신박근 공식 뭐 이렇게 하죠.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처음 봐요, 수빈? 처음 보는 거. 이런 공식이 있다. 이건 얘는 중학교 때도 많이 알려줘요. 얘를 이제 중등기하로 해서 얘를 하나를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뭐 증명이 가능한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얘는 이제는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 정리하는 김에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학교 과정 가야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 케이스를 풀 때가 많거든. 이거를 모르면 이거 다 쪼개가지고 전체에서 막 여기 빼고 해서 엄청 복잡하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좀 편하게 풀자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또 공식의 삼각형 넓이는 이 정도가 있죠. 이 정도. 그래서 얘를 정리해 두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사인 법칙이란 거 배웠잖아요. 사인 법칙하고 배워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볼 건데 얘가 얘 지우자. 일단 이거 잠깐 써놓고요. 얘는 이제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추가해서 해야겠죠. 추가해서. 이거 얘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건데 A, B, C 여기가 A, 여기가 C, 그러니까 B라고 하면 뭘 보고 할까요? 얘를 보고서 사인 법칙을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2분의 1 양변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얘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나요? 왜 저번에 지름분해?
A. 그럼 얘가 4L분의 AB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4L분의 ABC.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좋거든. 2분의 1 곱하기 지름분의 ABC.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4L분의 ABC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2R이 지름인 거니까 지름. 근데 난 이 BC 대신에 또 넣을 수 있죠. 각으로. 각 어떻게 넣지? 2분의 곱하기 B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요? 2R 곱하기 사인 B. 사인 법칙 아직 익숙하지 않죠? 지금 사인 A분의 E,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써놓고 한번 읽어봐요. A는 2R분의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거는 지름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지름 곱하기 사인 C. 뒤에 사인 A가 곱해지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2R의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내저번의 반지름이 라지 R이고요. 외저번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쟤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지금 4L분의 ABC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만약에 뭐 어떻게 할까? 얘 양변에 2R을 곱하면 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 곱하기 얘를 구해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얘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여기에서 내가 얘를 쓰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유도해서 쓰면 돼요. 유도해가지고 얘를 당연히 외우면 당연히 까먹겠죠.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유도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지금 여기 대신에 다 지금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대. 유도해서 사용하면 돼요. 유도해가지고 얘도 지금 얘랑 서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유도해서 사용하세요. 어차피 외워도 까먹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내용을 유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놔요.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세 변의 길이를 줬네요. 그런 다음에 넓이를 구해보래요. 뭐 쓰고 싶어요? 헤론 공식 쓰고 싶죠. 헤론 공식. 세 변의 길이 할 때. 근데 내가 헤론 공식을 몰라요. 헤론 공식 모를 때 이제 사용하는 거. 나 헤론 공식을 몰라요. 헤론 공식 모를 수 있잖아요. 요과 과정 바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우리가 양변과 끼인각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은 모르지만 코사인 값은 알죠.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2 곱하기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그리고 이거를 다 이렇게 곱하지 마요. 항상 무조건 위아래 약분되는 거니까. 계산할 때 얘네들이 계산하면 지금 4, 50, 65 빼기 40, 25 하면 몇인가요? 40, 10 이렇게 항상 약분돼요 다. 그럼 얘가 이제 7분의 5인 거니까 코사인 A 자체가 7분의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 A를 구할 수 있네요. 사인 A.
여기가 지금 7대 5라는 거니까 빗변이 7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 값은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나요? 49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야? 루트 24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안으로 빼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사인 A를 구할 수 있네요. 사인 A 7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사인 A를 알아. 양변 알아.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양변 사인 A.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해롱 공식을 알면 좀 더 이제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정도. 해롱 공식 이용해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4분의 루트 3 A제곱. 얘는 뭐 기본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각선이 AB고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정리 안 했네.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는 별로 없어요.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방법. 여기가 AB,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죠?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2분의 AB 사인 세타 곱하기 2. 만약에 임의의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 길이 알고 그 끼인각을 알아요. 얘가 A, 이 대각선 길이 A, 이 대각선 길이 A, 이 대각선 길이 B. 여기 세타.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두 대각선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 원리는 이거죠. 얘랑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고 얘와 평행한 평행선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럼 얘도 평행사변형, 얘 안에 있는 게 다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요.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요. 이렇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근데 여기가 A면 여기도 A인 거니까 전체 평행사변 넓이 구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을 주면 되겠죠. 그렇게 유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사각형 넓이는 이 두 개만 알아서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이 얘죠. 얘. 두 대각선 길이 AB고 그 끼인 각이 세타일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해준다 라는 거. 근데 합을 알려준 다음에 S의 최대값과 그때 AB 세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야, 합을 일정하게 준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뭐 쓰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합을 알려준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얘가 각각이 최대가 되면 되잖아요. 얘는 언제가 최대가 되니?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만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합을 알려준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무슨 법칙? 무슨 평균?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 두 개의 합은 2배 루트 AB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약분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지금 4는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이제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때 언제 얘가 등호가 성립해요? AB가 서로 같을 때. 그럼 A가 2고 B도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최대가 될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산술기하랑 엮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겁나 많네. 지금 여기에서 볼록 사각형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AB가 7이고 BC가 8이고 CD가 9이고 DA가 11이에요. 그리고 B가 120도. 이때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 원에 내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양변 사인 120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반대쪽 넓이는?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그럼 B의 제곱은 77에 49 더하기 88에 64 마이너스 2배의 양변 코사인 120도는 몇일까요? 120도일 때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왜? 특수각도 구할 때 120도니까 90도, 30도 여기일 때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플러스 87에 56 묶이는 게 따로 없죠. 그럼 얘가 이제 113 160이요? 160? 그럼 얘가 169예요. 그럼 B가 13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해롱 공식 써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해롱 공식 안 쓰고 얘를 코사인 제곱치 써가지고 얘 구한 다음에 사인머치 다시 사인 구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짱나잖아요. 그래서 해롱 공식을 조금 활용을 이런 데서 좀 쓰라는 거예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뭐 해롱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해롱 공식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A, B, C가 지금 AB가 8이고 지금 AC가 3이고 A가 60도일 때 두 변 AB, AC 위에 하나의 점 PQ를 잡겠대요. 여기 P, 여기 Q.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로 놓겠대요. 그랬을 때 APQ의 넓이가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래요.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 곱하기 Y의 사인 60도인데 이 넓이가 원래 전체 넓이 양변 83, 2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거의 몇 분의 몇이래요? 6분의 1이래요. 그럼 이렇게 다 날리면 XY가 4가 나오겠네요. 일단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예. 그럼 뭐 쓰고 싶어요? 일단은 곱을 구해놨죠? 그럼 여기 얘를 보고서 코사인 제2법칙 두 양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PQ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양변 코사인 60도는 몇? 2분의 1 그럼 얘 지금 마이너스 XY는 4라고 구해놨고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쓰고 싶어요? 곱을 아는데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두 개의 합은 2배 루트 곱과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2의 절대값 XY가 될 테고 그럼 XY가 맞는 거니까 일단 넣고 계산하면 나오겠죠. 최소값이. 산술기하랑 묶여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는 아까 증명한 거죠. 4분의 ABC. 4분의 ABC. 그리고 얘도 아까 증명한 거. 그 내용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이를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해롱 공식 이용해서. 해롱 공식 한번 써볼게. S-는 몇이니? 9요? 9. 네. 그러면 넓이는 9 찍고 9에서 5 빼면 4, 6 빼면 3, 7 빼면 2. 계산 몇인가요? 3 바깥으로 나오고 2도 바깥으로 나오고 6은 못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6루트 6 S가 6루트 6인 거니까 넓이 S는 지금 4R분의 ABC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S 구해놨죠. 넓이 6루트 6 6루트 6은 4R분의 ABC와 같은 거니까 4R분의
A, B, C.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도 나오겠죠. 내저번의 반지름.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은 잠깐 쉬었다가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활용은 이제 활용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우리 사인 법칙 배웠고요. 코사인 법칙 배웠고, 넓이 배웠고, 활용.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는 짬뽕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글로 주면 이거 내가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그림 안 그려져 있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림 보면 제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산꼭대기에 P를 올려다 본 각도가 여기 너무 오른쪽에 나왔네. 그러면 지금 해수면이라는 거는 이게 해수면이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점 A에서 산꼭대기 P가 있대요. 산꼭대기. 그럼 여기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산꼭대기 P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거는 당연히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려다 본 각도. 올려다 본 각도가 45도였대요. 그 다음에 다시 P를 향해서 경사도가 30도인 길을 따라서 올라갔대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경사도가 이제는 45도. 경사도가 30도?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P를 향해서 갔다가라고 했으니까. 길을 2km 따라가다가 다시 올려다 봤대요. 다시 올려다 봤다는 거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거예요. 얘가 몇 도래요? 60도였대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는 2km였던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높이를 구해보래요. 높이. 그럼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1,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고요. 그럼 전체가 지금 45도니까 특수각이잖아요. 그럼 1대 루트 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한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는 구하고 싶은 거는 얘 길이 아는 거니까 난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어차피 1대 1이잖아요. 그럼 h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네.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 그럼 여기가 다시 또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가 루트 3x. 근데 이 길이랑 2랑 똑같아야겠죠. 그럼 루트 3 더하기 지금 x가 1 더하기 루트 3x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x 넘겨가지고 x에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얘도 루트 3 넘어가면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약분되면서 x가 몇 나와요? 1 나오네요. 1.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1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도형적인 건데 그림을 그려주면 당연히 쉽겠죠.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활용 문제들이 다. 더 더럽게 나와 있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바닷길에 있는데 지금 섬이 있대요. 섬 PQ가 있고요. 다른 섬에서 얘네들 이렇게 쟀대요. 지금 다른 섬 얘를 이제는 그려보는 거죠. 다른 데다가 지금 여기 A, B가 있는데 다른 섬 PQ가 있대요. PQ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AB가 750이고요. 이 길이가 750. 그 다음 ABP, 이 각도가 53도래요. 그리고 PAB 이 각도가 110도래요. 그리고 PAQ 이 각도가 60도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Q 지점은 높이가 270m인 철탑에 있대요. Q 지점 높이. Q 지점에서 높이가 270. 그럼 여기다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수직으로. 수직으로 올라간 곳에 R이 있대요. R. QR. 그 높이가 270이래요. 그리고 지금 PAQ, RAQ, 여기가 15도래요. 그냥 5도래요, 5도.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이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PQ 사이. 우리가 구할 게 얘네요. PQ 사이 거리. 이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인 값에 대한 정보를 줬네요. 정보들을. 탁탁 이렇게 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지금 내가 이 각도 알죠? 60도라는 거. 그럼 이거 양 변만 알면 내가 코사인 제곱법칙 써가지고 얘를 구할 거거든.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서 가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건데 지금 얘가 얘 곱하기 탄젠트가 270도면 270도에서 거꾸로 오면 탄젠트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아직 잘 안 되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죠? 별, 탄젠트, 세타. 거꾸로 가면 탄젠트 세타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270도에서 탄젠트 5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탄젠트 5도분의 270. 탄젠트 5도의 값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09니까 아래에다가 이제는 100씩 곱해준다라고 하면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30. 그럼 얘가 뭐가 되나요? 그냥 30이죠. 30이구나. 30 이렇게 되겠죠. 30. 그 다음에 이제 얘 구했고 우리의 전략은 이거죠. 지금 계속 여기가 A, P, Q. 우리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한 거예요. 30. 여기 알죠? 60도. 그럼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보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내가 이 정보 안 썼죠, 얘. 그럼 내가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삼각형. 얘가 110도고 얘가 53도니까 여기 몇 도? 17도. 그럼 사인 법칙. 사인 17도 알려줬으니까. 그럼 사인 17도 분의 750.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얘죠. 이거에 대한 사인 값, 사인 53도분의 이거 PAP. 그럼 사인 53도 값을 알려줬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얘를 여기 구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법칙 때리면 돼요. 소수 계산 좀 있어서 이제는 조금 귀찮지만 얘를 이제 도형을 끄집어내 가서 하나씩 보는 거죠.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단원인지 알잖아요. 그 단원 내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결국에는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웬만큼. 다음 SPR에서 A, B, C 이렇게 있는데 A, B, C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A, B, C의 관계식. 그럼 아까 이거 설명했었는데 여기 삼각형 보면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여기 각을 공유했죠. 그럼 여기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작은 삼각형에서 바라보면 2 곱하기 양변 2a 그 다음에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바라보면 얘는 2 곱하기 양변이 여기가 3 곱하기 a죠. 그 다음에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세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게 약분하고요.
그럼 크로스 곱하기 서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제는 A, B, C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일직선 위에 해수면 세 점 PQR이 있는데 일직선 위에 PQR이 있대요. PQR. 그때 얘가 한 평면에 있는 거고요. 산 꼭대기에서 올려다본 각도가 60, 40, 30이래요. 그러면 P를 내가 여기다 하면 이렇게 올려다본 각도 그리기가 힘드니까 올려다본 각도 그리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P를 여기다가 올려다본 각도 여기를 이렇게 얘도 빡센가? 이렇게거든? 그럼 여기가 다 직각이에요, 직각. 올려다본 각도가 60, 45도, 30도. 60, 45도, 30도. 이 말이라는 거거든.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PQ가 2래요. PQ가 2고요. 이만큼 길이가 2고. 그리고 QR이 1이래요. 그럴 때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이제는 뭘로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얘가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60도, 여기가 30도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를 그림으로 항상 보지 말고 각도로 봐야 돼요. 각도로. 만약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라고 해놓고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항상 30도를 마주보는 변이 높이죠. 여기서부터 1대 루트 3대 2죠. 항상. 그림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치를 보면 그럼 30도 마주보는 변에서부터 1대 루트 3대 2인 거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럼 이만큼 길이는 몇이에요? 1대 루트 3대 2.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이렇게 넘어오면 원래는 30도니까 코사인 30도를 곱하는 건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30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가 몇이야? 2분의 루트 3인데 2분의 루트 3 역수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길이. 이 길이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45도면 얘도 45도죠. 그럼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몇이야? 루트 2 x가 되겠네요. 여기가 30도고 그럼 여기가 60도. 여기 직각삼각형을 바라보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인 거니까 여기는 2x. 그럼 얘를 다시 삼각형을 갖고 와보면 얘가 a고요. 얘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그럼 여기 우리 다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 곱하기 루트 3분의 2, 여기는 루트 2의 x, 여기는 2x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세타를 공유하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그럼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이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써보면 2 곱하기 양변 그 다음에 제곱 4 더하기 3분의 4x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 쓰면 2 곱하기 양변 그러면 3인 거니까 9 더하기 3분의 4의 x 제곱 빠졌구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날아갈 테니까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x값이 나오겠죠. 계산, 나머지 계산은 마무리는 너네가 한번 해봐요. 그 다음 얘도 수상에서 평행이동 파트 배우면 최단거리 문제 형태 문제거든. 그거를 이제는 수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얘가 최단거리 문제는 항상 좌표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인 거고 지금 얘가 여기에 이미 P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42도, 42도. 여기 사이 안에 P가 있대요. 이 P에서 여기 위에 있는 마을까지 길을 만들 건데 이 삼각형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고 싶대요. 최단 거리, 최소값. 삼각형 길이의 합이 최소값. 그러면 우리 수학상에서 내가 이 길이 대신에 항상 최단 거리는 이게 딱 튕기잖아, 이쪽에. 그럼 튕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서 문제를 풀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여기다 수직 이등분, 수직 똑같이 가서 여기를 P 다시.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이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가 S, A, S 합동이죠. 그럼 내가 이 길이 더한 거 대신에 이 길이 더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나는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지금 일로 튕기는 거니까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러면 얘랑 합동이죠. 그럼 나 이 길이 대신에 이걸 더해도 되나요? 그럼 나는 얘 더하기 얘 대신에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세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 직선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P 다시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삼각형의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에 이 직선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이어보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인가요? 합동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OP 길이를 알려줬죠. 문제에서 50이라고. 그럼 얘가 50이면 얘도 50이겠네.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똑같겠죠. 다시 이 OP 길이랑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인가요? 그러면 지금 얘도 50이죠.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똑같죠. 동그라미 더하기 x가 42도죠. 그럼 얘의 각도는 몇이에요? 84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 알고 끼인각 알고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제이 법칙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얘도 이제 심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심한 문제로.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이랑 엮어가지고 이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 어려운데 조금 더 아이스크림 그거 계산법도 알아야 돼가지고 우리 부채꼴에서 그거 기억나니? 이 아이스크림 넓이 구하는 거? 이 활꼴 어떻게 구하죠?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구하죠? 얘 구하는 게 봐봐요. 한민아 이거 봐봐요. 여기 중심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반지름 R이고 얘가 세타라고 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이 중심각 알고 이 반지름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해서 구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쓰이거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어느 직사각형 모양의 어느 평면도인데 여기가 지금 얘를 다시 세워서 좀 그려보면 지금 이쪽이 관객석이고요. 이쪽이 지금 무대래요.
근데 무대 길이가 여기가 50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12, 여기가 6, 여기가 10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들 각도를 이렇게 재봤을 때 여기가 15도 이상 30도가 이하가 되도록 1등석을 놓고 싶대요. 그럼 여기가 15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도 뭐 15도가 있겠죠. 이게 잘 보이는 각도거든.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 이제 그림이 왜곡돼서 보여요. 그럼 여기도 15도 여기도 15도니까 뭐 이용해서 문제 풀고 싶나요? 원. 그러니까 얘를 원주각이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15도, 15도, 15도.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호로 바라보고서. 근데 내가 여기 원주에 가 있으면 15도고요. 여기 벗어나면 각도가 더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죠. 더 원 안에 붙으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면 지금 원주각이 15도면 중심각까지의 각도가 몇이에요? 30도네요. 그럼 우리가 30도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30도, 30도 여러 개 있겠죠. 그럼 다시 여기 원을 그렸을 때 이 호 안에 있으면 30도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안에 들어가면 30도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넓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 3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아니 15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호 안에 이 원주 위에 있으면 15도인 거니까 벗어나면 15도보다 작아지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15도보다 커지는데 커지다가 딱 여기 오면 30도고 더 내려오면 30도보다 커지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넓이. 그럼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가 이제는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 넓이 어떻게 구할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 넓이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죠. 결국에는 얘 그림 자체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얘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노란색 넓이에서 이 빨간색 넓이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이 노란색 넓이에서 이 빨간색 넓이 안에 있는 빨간색 넓이 빼면 내가 원하는 이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저 노란색 넓이를 좀 구해보면 이 넓이? 그럼 여기 이제 중심각 자체가 여기 밑변 길이는 6이라고 했고요. 6이라고 했고 여기가 몇 도라고 했니?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몇 도죠? 아 미안해요. 여기가 15도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중심각은? 30도? 그러면 이제 각도는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 여기 반지름 구해야겠죠. 반지름. 반지름 뭘로 구해주면 될까요? 코사인 제곱칙. 처음엔 잘 안 보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칙 쓰면 이거의 제곱은 36은 양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양변 코사인 30도가 몇일까요? 2분의 루트 3. 그럼 얘가 2x제곱인 거니까 이제 x제곱을 묶어보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x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6인 거고 얘 유리화 해주면 아래에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 36에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어차피 분모는 1인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노란색 넓이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우린 기억에서 니은을 뺄 거예요. 그럼 기억 넓이는 우리는 또 이 기억 넓이를 이쪽 얘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더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일단은 바깥쪽 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할지? 바깥쪽 각도가 몇이죠?
330도? 330도 호도법 고치면 30도 곱하기 11이죠. 30도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곱하기 11. 6분의 11 파이. 그럼 일단은 부채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r제곱 세타잖아.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11 파이. 얘가 부채꼴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양변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 얘가 기역 넓이. 이번에 안에 얘 이 넓이 구할 거야. 니은. 우리 기역 넓이에서 니은 넓이 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밑에 6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얘 중심이 있겠죠, 이렇게. 이 각도는 몇이라고 했죠? 아까 얘가 15도였으니까. 아까 우리가 30도가 오게끔 만들었잖아. 그럼 얘가 아까 30도니까 얘 중심각은 몇 도예요? 60도?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 똑같은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얘가 60도? 얘 60도겠네? 그럼 얘가 정삼각형인 거니까 얘는 반지름이 나오네요. 6이라고. 그럼 이쪽 각도는 몇이죠? 300도. 호도법을 고치면 60도 곱하기 5. 60도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곱하기 5. 3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면 얘도 이 부채꼴 2분의 1 r 제곱 36 세타가 3분의 5파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4분의 3 a 제곱 4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두 개를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x제곱 구했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현 고2한테도 이거 풀라고 하면 못 풀걸요? 이거를. 생각의 아이디어가 여기까지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데 얘를 구하는 것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지? 숫자를. 두 개 빼면 거기 답지에도 답 더럽게 나와 있죠? 네, 더럽게 나와요.